저는 많은 계약을 놓치면서 알게 된 이 세 가지는 중개 과정에 있어서 꼭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흥본을부동산입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중개에 있어서 결과는 계약이죠.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에 있듯이 좋은 계약을 하려면 과정도 좋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좋으면 땡큐일 때도 있죠. 어쨌든 계약은 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결과가 어찌됐든 과정만 좋아도 땡큐라고 할 수 있나요? 생각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우리는 계약에 엄청난 집착을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제가 제일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는 아니지만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결과를 생각하고 일을 했을 때보다 과정에 있어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때 결과는 알아서 따라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집을 보여주고 계약을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은 모두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계약을 놓치면서 알게 된 이 세 가지는 중개 과정에 있어서 꼭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출. 진짜 이건 필수예요. 대출을 알아봐주는 게 중개 영역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계약까지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대출 상담사와 같이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은행마다 대출 가능 여부가 다르긴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대출이 많이 묶여있는 상태는 더더욱 잘 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계약을 처음부터 안 할 수는 있지만 괜히 계약했다가 대출 때문에 계약금 날라가면 안 되니까요. 두 번째, 견물생심. 매물이 진짜 좋으면 일단 무조건 보여줘요. 근데 보시려는 분이 가격, 층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보려고 하시는데 어떻게든 보여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보는 눈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눈에 좋으면 남들 눈에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가격 때문에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층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일단은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계약을 안 하더라도 보고 난 후랑 아예 안 본 상태랑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하자. 대부분 집에 있던 하자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밑에 층으로 샜던 이력이 있었는지 체크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보통 하자가 있어서 밑에 층에 수리하고 마친 상태는 고지를 해주세요. 근데 그 이후에도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앞으로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중개업을 하면은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계약이 나기까지도 과정이 있듯이 말이죠. 근데 항상 과정을 건너뛰고 결과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개업하면 계약 많이 하겠지? 계약 많이 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요.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 게 돈을 벌기 위함이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중개업이 아니어도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개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중개업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면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의 가치는 무엇이든 각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그 대가가 바로 과정입니다. 계약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월세와 관리비 등 지출에 대한 압박과 온다 하고 잠수 타고 기다리게 하는 진상들, 전화도 손님도 없는 사무실 지키며 무의미하게 관리비만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무력감, 오픈을 괜히 했나 하는 회의감 등 이런 게 다 과정입니다. 지금 당연한 대가를 지불하고 계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가 원하는 가치는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어지는 과정도 쉽지 않죠. 쉽지 않다 보니 다른 방법이 있는지 혹은 지름길이 있는지 계속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중개업에 지름길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도 그렇지 않나요? 지름길은 없어요. 다만 먼저 가신 분들의 결과들이 마치 지름길인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 안의 과정은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없었던 건 절대 아닌데 말이죠.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면 됩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듯이 과정이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면 감사인데 결과가 어찌됐든 과정만 좋으면 감사가 안 되죠. 그렇게 결과만 생각하다 보니 결과에 계속 집착을 하게 되고 과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결과를 기대하고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과정에서 멘붕이 와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과로만 가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됩니다. 지름길은 없을까? 하고 남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아닌 내가 중개 과정에 있어서 얼마나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라고 나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중개 과정에 있어서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가 얼마만큼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답을 찾는 게 나의 지름길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손님 없이 조용한데 다른 부동산은 계약을 쓰는 것 같다면 손님 없을 때 뭘 더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히려 손님이 없어야지 하기 편한 작업들이 있어요. 블로그, 유튜브는 당연하고 그리고 매물 정리도 할 겸 전화로 거래 여부 물어볼 수도 있고 특히 블로그,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손님 없이 나 혼자 할 때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계약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약이 안 될 때는 계약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과정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한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은 좀 멀어지고 충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저도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집착을 한순간에 떼어버릴 순 없지만 제일 먼저 했던 게 계약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을 할까 안 할까? 가족하고 상의하고 전화를 줄까 안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과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빠진 건 없었나? 좀 더 알려줄 건 없었나? 하는 생각을 더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일단 생각은 해야 돼요. 생각이 먼저예요. 머리로 이해하다 보면 언젠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저도 영상을 보시는 중개사님들 모두가 계약보다는 중개에 좀 더 집중하는 중개업 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흥분을모 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잉!